현대이TV의 새로운 콘텐츠 현미경 지금 시작합니다. 검은 토끼를 이해하려면 간지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지라는 거는 동양에서 날짜를 세는 방식이에요. 십간과 12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십간은 천간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을 나타내는 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가지가 천간이고요. 12지는 땅을 나타내는 지지 1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개를 지지 12지라고 하죠. 10개와 12개를 합쳐서 60간지가 나오고, 그 60간지를 통해서 60년의 숫자를 세는 거고, 뭐 60년은 보통 일갑자라고 하죠. 십간은 오방색을 또 의미하거든요. 오방색이라고 하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두 개씩 나눠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임계는, 마지막에는 임계는 검은색을 나타내고, 검은색과 그 토끼띠인 묘를 합쳐서 내년이 개묘년, 그래서 내년이 검은 토끼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속설로 흔히 하는 말이 뭐 황금돼지해, 흑룡의 해, 뭐 하얀 호랑이의 해, 뭐 푸른 말의 해, 이런 해가 특히 뭐 유난히 좋은 해다라고도 많이들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속설일 뿐이고 뭐 무속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받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2지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짜를 세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12지는 그냥 지지 12가지였어요. 그냥 숫자, 글자만 있었던 건데, 인도에서 숭상하던, 불교 숭상하는 12동물들이 이 12지에 배치되면서 그렇게 동물들이 새겨졌다라고 해요. 처음부터 큰 의미를 가지고 동물이 들어왔던 건 아니고, 글자만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이 더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12가지 동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이 12가지 동물은 정해져 있다라고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가지 동물이 우리 옆 나라만 가도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12지 중에 양띠가 있잖아요. 염소띠도 같이 병용해서 써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돼지라고 부르는 걸 거기 멧돼지를 차용해 쓰거든요. 다른 나라는 더 많이 달라져요. 인도 같은 경우는 토끼띠가 시라소니가 토끼띠를 대체하고요.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용 대신 나가가 들어간다거나, 베트남 같은 경우도 토끼 대신 뭐 고양이를 쓴다거나, 나라별로 좀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각 나라별로 자주 보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통 추측들을 하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내년 토끼띠 관련해가지고 핫토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가면 토끼가 없고 고양이과 동물들,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12지가 생겼을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 고양이가 좀 많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가 들어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51년생, 63년생, 75년생, 그리고 87년생, 99년생이 토끼띠 해가 맞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63년생이 환갑이 되는 해죠. 본인이 태어났던 개묘년이 이제 내년에 돌아오는 거고, 그분들의 사주팔자상 토끼띠가 어떤지 물어보신다면, 토끼띠 자체가 이 짝수와 홀수로 이어지는데, 홀수번 동물들은 양의 기운을, 짝수번 동물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토끼띠 같은 경우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통 말하고요. 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정동을 나타낸다고 하고, 목의 기운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묘시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하죠. 토끼띠 성향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띠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향을 의미하는 거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 같은 게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토끼띠 역시 뭐 착하며 뭐 착한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많이 하고, 이상주의자의 감성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유머가 풍부하다거나 뭐 예능 감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나가면 더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토끼띠가 갖고 있는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모 덕을 보지 않고 자수성 가는 타입들이 많다라고들 해요. 매사 논리정연하고 총명한 성격들이라고 하고요. 허례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학자적 기품을 가지고 있는 청빈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위기 극복 능력도 뛰어나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토끼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것 같아요. 초식동물로서 토끼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고요. 뭐 생각이 너무 앞서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뭐 의지와 담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토끼띠 관련해가지고 건강상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해요. 냉증, 알레르기성 체질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우울증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들 합니다. 보통 토끼 같은 경우는 양띠, 개띠, 돼지띠랑 사이가 좋다라고 해요. 안 좋은 띠로는 범띠랑 닭띠가 보통 뽑히죠. 양띠 같은 경우는 토끼띠랑 공통점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같은 걸 즐기고 좋아하는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잘 어울린다라고 하고요.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남녀 궁합도 개띠랑 토끼띠가 좋다라는 말도 많이들 하시고요. 이제 안 좋은 띠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한데, 범띠 같은 경우는 토끼띠가 범띠를 싫어한다라고도 많이들 해요. 그리고 범띠의 속임수를 토끼가 잘 눈치챈다라고도 하고요. 닭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닭띠가 허례의식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허례를 토끼가 못 받아들인다고들 해요. 그러다 보니 다툼도 잦고 뭐 충돌이 많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각자 해는 일단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특히 일단 좀 상스러운 해가 될 거다라는 말들이 많고요. 특히 재물 관련해 가지고 큰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승진 또는 뭐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기회가 많다라고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계획을 진행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뭐 순조롭게 잘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거나 오랫동안 연이 끊긴 친구의 소식이 전해진다거나 뭐 그런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토끼생이 좀 조심해야 될 해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해요. 아까 그 삼각관계랑 마찬가지인데, 범해해나 뭐 닭의 해 같은 경우는 토끼가 좀 좋지 않은 해라고들 합니다. 이건 일반적 얘기니까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한 해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ETV 현미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 되겠니? 아, 현매, 그럼.